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열심히 일만 하며 사는 나연채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느 때처럼 출근한 그녀. 지난주까지 출근하던 동료의 텅 빈 책상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선희 씨 어디 갔어? 모르셨어요? 퇴사했는데. 요즘 계속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가난 말기였대요. 가나?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은 동료. 평소 위험을 달고 살던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혹시 평소 건강을 돌보지 않은 터라 두려운 마음이 더욱 큰데요. 에이씨 괜히 찾아봤나? 다 내 얘기 같네. 아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좀 들어놓을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계약을 결심한 나연채 씨. 며칠 뒤 보험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위암, 간암, 폐암 같은 일반암은 진단금이 5천만 원까지 보장되시고요. 유사암이나 소외감은 보장 금액이 좀 적으세요. 그래서 특약을 드시는 게 좋은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암에 대한 보장이 잘 되는 보험을 고른 나연채 씨. 2021년 2월 11일 그 수령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제 딸이에요. 아, 딸이랑 같이 사세요? 따님으로 수령인을 아니요, 해서 나갔어요. 이로써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셨습니다. 조금 든든해지셨겠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연채 씨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위암 2기입니다. 위암 2기입니다. 계속 위험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 병도 병이지만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이 더 앞섭니다. 그 순간 떠오른 기억. 그래 보험이 있었지. 정말 잘하셨어요. 보험 들어놓은 거. 2년 전 가입한 보험이 생각나 곧장 보험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네? 지급이 안 된다고요? 왜요? 2023년 6월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셨고 그 이후로는 쭉 미납하셨더라고요. 아니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지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6월부터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거로 확인되시네요. 적법사항 잔고가 절차에 따라 없었다고요? 2023년 9월 보험 계약이 해지되셨습니다. 해지요? 아니 그럼 미리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상황. 연체된지도 이럴 땐 모르셨던 어떻게 거 아니에요? 대처해야 할까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14일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을 주고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그렇죠. 이 보통 사실을 이게 알려야 일반적인 합니다. 방식이었던 이때 걸로 납입 최고의 기억하는데. 통지에는 연체 보험료를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도 납입 최고 통지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번 따님께도 사례에서는 연락이 갔어야 보험사가 하네요. 납입 최고를 보험 계약자인 연채 씨뿐만 아니라 보험 수익자인 자녀에게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따라서 가능하다고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사연으로 번째 가봅니다. 사연은 만성 질환을 달고 사는 전우려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보세요? 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영경이 남편이 뇌졸중이래. 아우 다들 아프세요. 근데 병원비가 말도 못하게 나왔나 봐. 부담되는 병원비. 걱정이 많더라. 어쩌냐? 친구 이야기가 남일같이 하는 우려 씨. 나이 들수록 아픈 곳이 늘어나 걱정이 큰데요. 미래를 위해 보험에 들기로 결심합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가세요. 네. 다음 날 바로 보험 설계사를 만난 전우려 씨. 제가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당뇨도 있거든요. 가입이 거절되진 않겠죠?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거절당하지 않게 잘 설계해 다 드릴게요. 돼요. 암도 가족력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평소에 앓고 있던 질병과 가족력 등을 알리고 진단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이 넉넉히 보장되는 보험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꼼꼼하게 물어보셨네요. 그리고 2년 뒤
췌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전우려 씨.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는데요. 아, 네. 보험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보험 계약 이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당뇨요? 고지 대상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으셔서 고지 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오지간한 거 다 말씀하시지 보험금 않았어요? 지급이 안 된다? 고지 의무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요. 저 정말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다 다 말씀드렸다니까요. 얘기하셨거든요. 숨긴 게 없는데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니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아니, 많은 분이 사연자처럼 설계사에게 고지하면 보험사에도 전달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고지 수령권이 없으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직접 병력 등의 고지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다만 보험 설계사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한 경우라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보험 있어서는 안 계약을 되겠죠. 체결할 때는 보험 설계사에게 고지한 내용을 포함해 모든 의사소통은 문서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건 기본.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겪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만약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일단 보험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필요하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보험 분쟁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